아, 그런데 말이야. 조상기가 갑자기 윤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누가 분위기 띄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아가씨, 술 좀 따르지? 순간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지수에게 집중되었어요. 백현수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여자분이 계시는데 우리만 마시면 안 되지. 다른 장교도 거들었습니다. 윤지수는 천천히 술병을 손에 들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희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무료입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이른 아침 55사단 정문 앞에는 평소보다 부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임 사단장이 부임하는 날이었거든요. 경비병들도 언제나보다 더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고 부대 곳곳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번 사단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던데. 경비병 김일병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작전 경험도 풍부하고 특히 강하다고 소문이 자자해. 그래, 어떻게 강한데? 옆에 박일병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워낙 무서우시다던데. 규율도 엄격하고 말이야. 전에 계셨던 부대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김일병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곧 멈췄습니다. 정문 쪽으로 한 대의 검정색 세단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번호판을 보니 군용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민간 차량이었어요. 차가 완전히 멈추자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명의 여성이 내렸어요. 경비병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깔끔한 네이비색 재킷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묘한 품격이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어이, 민간인 출입 금지예요. 안내받아야죠. 김일병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은 아무런 이해 제기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예상되었다는 듯한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김일병은 부대 안으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민간인 한 명이 출입 신청했는데요. 여성분이시고 업무차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부대 안에서 나온 일병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윤지수,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3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신임 사단장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복도 곳곳에서는 청소가 한창이었고 각종 현수막과 환영 준비물들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백현수 중령이 주변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53살의 그는 이 부대의 실세였어요. 대대장 출신답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전 10시라고 들었는데요. 조상기 주임원사가 대답했습니다. 48살의 그는 항상 웃음기를 잃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강한 분이 오신다던데 남자답게 확실하게 해주실 것 같아. 백현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지수가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부대에 볼 일이 있어 온 민간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저분은 누구세요? 젊은 문성재 중위가 물었습니다.
30살의 그는 신세대 장교답게 호기심이 많았어요. 글쎄, 뭔가 업무 관련해서 온 분 아닐까? 요즘 민간 협력 업무가 많잖아. 조상기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 중요한 일은 아닐 거야. 그냥 서류 전달이나 그런 거겠지. 백현수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윤지수는 안내받은 숙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부대의 이곳저곳을 자연스럽게 살펴봤어요. 훈련장의 상태, 장병들의 모습, 시설물의 관리 상태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마치 오랜 군 생활로 몸에 밴 습관처럼 보였어요. 특히 장병들의 군기와 복장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이런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 오늘 저녁에 환영 회식이 있다던데. 백현수가 주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분위기 맞춰놓자고. 그거 좋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한잔할 수 있겠어요. 조상기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 그런데 저 민간인 분도 불러야 하나요? 문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 부대 관련된 일로 온 것 같으니까 같이 하면 되지. 분위기도 좀 띄워줄 수 있을 거고. 여자분이 계시면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조상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윤지수는 자연스럽게 그날 저녁 회식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부대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신임 사단장의 부임식 준비가 한창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은 이미 부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지수는 숙소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병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들 자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곧 시작될 일들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저녁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았거든요. 저녁 7시 부대 근처 한식당에는 장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환영 회식 장소로 정해진 곳이었어요. 넓은 룸 안에는 이미 술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고 분위기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마실 수 있겠네. 조상기 주임원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그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자리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회식도 자주 못했는데. 박소령이 맞장구 쳤습니다. 백현수 중령은 상석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왔나? 아, 그 민간인 분은 언제 오시나? 곧 오실 거예요. 숙소에서 연락드렸거든요. 문성재 중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룸문이 열리며 윤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낮에 입었던 네이비 재킷 대신 좀 더 편한 차림새였어요. 검은색 니트에 짙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여전히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시죠. 조상기가 손짓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윤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 백현수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사단장님이 오시니까 오늘은 우리끼리 편하게 마시자고. 좋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첫 잔이 돌고 나자 분위기는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평소 딱딱한 부대 생활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각자 밀린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번 사단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더라. 백현수가 술 기운이 살짝 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투 경험도 풍부하시고 특히 부하 관리가 철저하시다고 하던데 어떻게 철저하신데요? 젊은 위관급 장교가 물었습니다. 글쎄, 규율을 정말 엄격하게 하신다는 거야. 특히 여군들 관리도 확실하게 하시고. 백현수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군들이요? 문성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요즘 여군들이 너무 설치잖아. 이것저것 따지고 들고. 조상기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좀 힘든 일 시키면 성희롱이라고 하고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라고 하면 차별이라고 하고. 주변 장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지수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술잔만 만지작거렸어요.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맞아. 군대가 뭔데 남녀를 따져. 박소령이 맞장구 쳤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복잡해. 이번 사단장님은 그런 거 확실히 정리해 주실 거야. 백현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술이 더 돌자 이야기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발언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윤지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조상기가 갑자기 윤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누가 분위기 띄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아가씨, 술 좀 따르지? 순간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지수에게 집중되었어요. 백현수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여자분이 계시는데 우리만 마시면 안 되지. 다른 장교도 거들었습니다. 윤지수는 천천히 술병을 손에 들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술병을 조상기 앞에 내려놓더니 그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안 따라주세요? 조상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윤지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백현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뭘 모르겠다는 거야? 술 따르는 것도 모르나? 그런 게 아니라. 윤지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야, 예의가 없네. 조상기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문성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윤지수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포착했거든요. 하지만 선배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냥 우리끼리 마시자. 백현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간인이니까 우리 문화를 잘 모를 수도 있지. 그래도 기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상기가 계속 불만을 표했습니다. 윤지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윤지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백현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해.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교들은 점점 더 취해갔고 말들도 더욱 거칠어졌어요. 윤지수에 대한 무례한 시선과 발언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새로운 시작이겠네. 백현수가 마지막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달라질 거야, 모든 게. 윤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달라질 거예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회식이 끝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 윤지수는 혼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밤의 모든 장면들이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내일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여전히 신임 사단장 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회식의 여파로 몇몇 장교들은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특히 조상기 주임원사는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어우, 어젯밤에 너무 마셨나? 조상기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그 여자 참 이상했어. 백현수 중령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술도 안 따르고 분위기도 안 맞추고. 맞아요. 뭔가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박소령이 맞장구 쳤습니다. 한편 윤지수는 이른 아침부터 부대를 조용히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복이 아닌 편안한 점퍼 차림이었어요. 회색 후드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까지 신어서 완전히 민간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장 근처를 지나가던 윤지수의 귀에 장병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저 여자 어제도 봤는데? 한 병장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응, 나도 봤어. 어제 회식에도 갔다던데? 다른 병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체가 뭐야? 민간인 맞나? 글쎄, 뭔가 이상해. 부대를 너무 자세히 살펴보는 것 같은데. 윤지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흥미로운 표정으로 훈련장의 시설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장애물 코스의 상태, 사격장의 정비 상황, 장비 보관소의 관리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저분 뭐 하시는 거야? 지나가던 일병이 상급자에게 물었습니다. 몰라. 어제부터 계속 부대를 돌아다니시던데. 병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윤지수 쪽으로 문성재 중위가 다가왔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젯밤에는 고생 많으셨어요. 문성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윤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부대 시설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계속 둘러보시는 것 같아서요. 문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관심이 많아요. 군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가 보네요. 뭐, 그런 셈이죠. 윤지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성재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오늘 오전에 새 사단장님이 오신다던데 많이 바빠지겠어요. 문성재가 말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윤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궁금해요. 소문으로는 정말 엄격하신 분이라던데. 소문이요? 윤지수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규율을 매우 중시하시고 부하 관리도 철저하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문성재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 같네요. 윤지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몇몇 장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수와 문성재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여자 뭐지? 어제 회식에도 있었는데. 한중이가 말했습니다. 글쎄, 사단장 보좌관인가? 다른 장교가 추측했습니다. 아니, 사단장이라던데? 젊은 소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뭐, 여자가? 그건 말도 안 되지. 중이가 코웃음 쳤습니다. 여자가 사단장이 될 리 있겠어? 그러게. 아무리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그건 아니지. 또 다른 장교가 동조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여자 사단장이라니 상상도 못하겠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성이 고위 군직에 오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윤지수는 멀리서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문성재는 옆에서 그녀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묘하게도 그녀는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런 말들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문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흥미롭네요. 윤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문성재는 그녀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런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들으면 불쾌해할 텐데 오히려 담담해 보였거든요. 혹시 문성재가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윤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문성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부대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간부는 오전 10시까지 대강당에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신임 사단장 부임식이 있겠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되었네요. 문성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하러 가야겠어요. 네, 수고하세요. 윤지수가 인사했습니다. 문성재가 떠나고 나자 윤지수는 혼자서 부대를 계속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대 곳곳에서는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사단장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단장이 이미 그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윤지수는 천천히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흥미진진한 시간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관찰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윤지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오전 9시 50분 부대 대강당에는 모든 간부들이 집합해 있었습니다. 신임 사단장 부임식을 위한 자리였어요. 강당 안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아직 안 오셨나? 백현수 중령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차량이 이미 부대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모장이 대답했습니다. 조상기 주임원사는 여전히 어젯밤 숙취 때문에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아, 머리가 아파 죽겠네. 어젯밤에 왜 그렇게 마셨을까? 그러게, 오늘 중요한 날인데. 박소령이 타박했습니다. 강당 한쪽에서는 부임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단상에는 태극기와 부대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환영 현수막도 크게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당 뒤편 구석진 자리에 윤지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제와 같은 회색 점퍼 차림이었어요. 아무도 그녀가 거기 있다는 것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왜 여기 있는 거야? 한중이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 혹시 부임식 관련 업무 때문인가? 다른 중이가 추측했습니다. 민간인이 이런 자리에 참석해도 되나? 뭐, 특별한 사정이 있나 보지. 백현수는 회의 시작 10분 전에 주변을 둘러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왜 아직 안 오셨나? 남자라던데 시간 약속은 지켜야지. 좀 더 기다려봐야겠어요. 참모장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조상기가 윤지수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 여자 계속 우리 회의 옆에 있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염탐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백현수가 동조했습니다.
참, 요즘 여군들은 참견이 많아. 자기랑 상관없는 일에도 끼어들려고 하고, 여군이 아니라 민간인 아니에요? 문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됐든 여자잖아. 다 마찬가지야. 백현수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윤지수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장님은 정말 언제 오시는 거야? 조상기가 다시 투덜거렸습니다. 교통 상황 때문에 조금 늦어지시나 봐요. 참모장이 설명했습니다. 첫날부터 늦으시면 안 되는데. 박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윤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야, 갑자기? 조상기가 의아해했습니다. 화장실 가시나 보죠. 다른 장교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윤지수가 다시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편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뭘 가져온 거야? 한 장교가 궁금해했습니다. 서류인가 보네. 다른 장교가 추측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도 사단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강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연락은 없고. 백현수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젊은 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군용 차량에 호위까지 붙었는데. 참모장이 진정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윤지수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들고 있던 검은 가방을 열어서 뭔가를 꺼냈어요. 군 정복상이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지수는 천천히 점퍼를 벗고 군 정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조상기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군복을 입어? 백현수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윤지수는 정복을 완전히 입은 후 계급장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2개 달린 계급장이었어요.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지수는 정복을 완전히 갖춰 입은 후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고 자세는 완벽한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잠깐. 백현수가 황급히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윤지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장교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윤지수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정면을 바라보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의 편안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 있는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착석하십시오. 윤지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당 안은 여전히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현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상기도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성재는 뭔가 예상했던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역시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수는 단상에서 모든 장교들을 차례차례 바라봤습니다. 특히 백현수와 조상기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당황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윤지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강당 안의 정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윤지수는 완벽한 군복 차림으로 모든 장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소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이며 그녀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모두 착석하십시오. 윤지수가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백현수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당신은 누구시고 왜 우리 부대에서? 앉으십시오. 윤지수가 백현수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윤지수의 비서실장 이중령이었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체증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이중령이 윤지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제서야 몇몇 장교들이 상황을 어렴풋이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어요. 윤지수는 이중령에게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55사단 제7대 사단장 윤지수 소장입니다. 윤지수가 또렷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순간 강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모든 장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백현수는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상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문성재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다른 선배들보다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조상기가 중얼거렸습니다. 윤지수는 천천히 강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마다 장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난 이틀 동안 그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셨죠? 윤지수가 조상기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여자답게 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조상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거의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백현수 중령. 윤지수가 이번에는 백현수를 불렀습니다. 예. 백현수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군들이 너무 설친다고 하셨죠? 남자들이 힘든 일 시키면 성희롱이라고 한다고요. 윤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백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숨만 거칠게 내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단장은 남자라고 확신하고 계셨죠. 여자가 사단장이 될 리 없다고 하셨고요. 윤지수가 계속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장교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그 장면들을 1년 뒤 국방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지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중령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서 윤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윤지수는 그 파일을 천천히 열어봤어요. 이틀 동안 이 부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윤지수가 파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간부들의 인식 수준과 부대 문화에 대해서 말이죠. 백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고요? 윤지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될까요? 상대가 누구든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상기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윤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윤지수는 파일을 덮고 모든 장교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특히 문성재를 유심히 봤어요. 그는 다른 선배들과 달리 그나마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이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지수가 공식적인 업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각 부서별 현황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모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대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참모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침착하게 보고하십시오. 윤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틀 동안 부대를 둘러봤으니까 현실과 다른 보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모장이 더욱 긴장하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대 인원은 2,300명이며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윤지수는 세심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보고자들을 더욱 긴장시켰어요. 훈련장 시설 보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지수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시설 담당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더군요. 안전 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지난달에. 담당관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점검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계속되었습니다. 윤지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준비되지 않은 보고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적했어요. 백현수와 조상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들이 윤지수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윤지수는 보고가 끝난 후 다시 한번 강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조직 문화와 인식 개선 부분에서 말이죠. 모든 장교들이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부임식이 끝난 후 윤지수는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중령 비서실장이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병들이 깍듯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사단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지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본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단장님. 이중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중령,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주세요. 윤지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중령은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고 여러 개의 파일과 USB를 꺼냈습니다. 각각에는 날짜와 내용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틀 동안의 모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이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첫날 정문에서의 대화부터 어젯밤 회식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윤지수는 첫 번째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회식 장소의 CCTV 영상이었어요. 화질이 선명해서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조상기가 윤지수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는 누가 분위기 띄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아가씨, 술 좀 따르지? 음성도 모두 녹음되어 있나요? 윤지수가 물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백현수 중령의 발언들도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중령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음성 녹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백현수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아, 요즘 여군들이 너무 설치잖아. 이것저것 따지고 들고.
남자들이 좀 힘든 일 시키면 성희롱이라고 하고 윤지수는 조용히 녹음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모든 발언의 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중령이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백현수, 조상기, 문성재의 인사기록부였습니다. 특히 과거 성희롱이나 차별 관련 신고 내역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백현수 중령의 경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네요. 윤지수가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전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2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문제를 키우지 않아서 대충 넘어간 경우들이에요. 이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조상기 주임원사는 어떤가요?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윤지수는 모든 자료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이 명확했어요. 문성재 중위는 어떤가요? 윤지수가 마지막 파일을 열며 물었습니다. 그는 다릅니다. 오히려 동료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말리려고 노력한 기록들이 있어요. 다만 선배들 앞에서 강하게 나서지는 못했지만요. 그렇군요. 윤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단장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백현수 중령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조상기 주임원사와 몇몇 간부들이 따라왔어요. 사단장님. 백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윤지수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례를 범했다고요? 그게 문제의 본질인가요? 그게 아니라 백현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앉으시죠. 윤지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백현수와 조상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윤지수는 책상에서 USB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백현수와 조상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어젯밤 회식 자리에 모든 영상과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언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윤지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상기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윤지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중령, 백현수 중령의 과거 기록을 보여주세요. 이중령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백현수의 과거 징계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네요. 이전 부대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셨고 그때도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셨죠. 백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조상기 주임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 부적절 발언으로 이미 주의 처분을 받으셨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네요. 조상기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윤지수는 다른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는 국방부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이 들어 있습니다. 군내 성차별 및 위계문화 개선안이에요. 개선안이요? 백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윤지수는 보고서 초안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첫째, 모든 간부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 둘째, 성차별 발언 및 행동에 대한 엄중 처벌. 셋째,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윤지수가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백현수와 조상기는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단장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백현수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윤지수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기회요?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잖습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으셨죠. 이번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해요. 윤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대 전체가 모인 대규모 훈시가 열렸습니다. 야외 훈련장에는 2천여 명의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이렇게 큰 규모의 집합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윤지수는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이며 그녀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훈련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55사단 장병 여러분, 윤지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병들은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먼저 제 자신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윤지수 소장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사단장이에요. 윤지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간부석에 앉아있던 백현수와 조상기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의 처지는 매우 불안정했어요. 지난주 제가 이 부대에 도착했을 때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윤지수가 계속했습니다. 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병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하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부대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말이죠. 윤지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무엇인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판단하십시오. 윤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군이기 전에 사단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남군, 여군이기 전에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여군들의 박수가 특히 컸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말이었거든요. 윤지수는 간부석을 바라봤습니다. 백현수 중령, 조상기 주임원사, 문성재 중위,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백현수와 조상기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세 분께서는 지난주 저와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지수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백현수 중령께서는 여군들이 너무 설친다고 하셨죠. 남자들이 힘든 일 시키면 성희롱이라고 한다고요. 윤지수가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백현수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자신의 발언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었거든요. 조상기 주임원사께서는 회식 자리에서 제게 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띄우라고 하셨죠. 조상기도 땅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문성재 중위는 달랐습니다. 윤지수가 문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에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선배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문성재는 놀란 표정으로 윤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칭찬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윤지수가 전체 장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위나 성별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다운 태도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큰 박수였어요. 윤지수는 백현수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백현수 중령, 귀하는 오늘부로 타부대로 전출 조치됩니다.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대의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윤지수가 설명했습니다. 백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발표되니 충격이었어요. 조상기 주임원사께는 특별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립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상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출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부끄러웠어요. 문성재 중위는 앞으로 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합니다. 윤지수가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공정한 처우에 대한 장병들의 지지였어요. 문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윤지수는 다시 전체 장병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급과 지위는 남을 함부로 대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지워주는 것이에요. 장병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성별, 출신,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게 될 것이에요.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여군들과 젊은 장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에 대한 보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인터뷰는 사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훈시가 끝나자 장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백현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군 생활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반성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조상기는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문성재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윤지수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55사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군 비율이 현저히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10%도 안 되던 여군 비율이 이제는 30%를 넘었어요. 윤지수는 매일 아침 부대를 순시하며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함께 훈련하는 장병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국방부에서 시찰단이 온다고 합니다. 문성재 중위가 보고했습니다.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후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군요. 준비는 다 되었나요? 윤지수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부서에서 준비 완료했습니다. 특히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윤지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도착한 국방부 시찰단은 부대의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병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국방부 인권 담당관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단기간에 이뤄내다니.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윤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시찰이 끝난 후 윤지수는 홀로 사단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녀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잠시 시간 있으시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문성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사단장님이 그런 분인 줄. 윤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처음 뵐 때는 그냥 조용한 민간인 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젠 압니다. 문성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부대가 왜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강한지 말이에요. 조용하면서 강하다고요? 네, 소란스럽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셔도 모든 사람이 사단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따르고 싶어 해요. 윤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중이 진짜 리더십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계급장을 떼어도 나인 사람,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윤지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문성재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직접 경험한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부대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지수 사단장이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관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사단장님이 떠나신다고요? 한 여군 중사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동료가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워요. 사단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는데 부대 곳곳에서는 아쉬움과 동시에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자신들의 사단장이 더 큰 무대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마지막 날 윤지수는 전체 장병들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제게는 매우 소중했습니다. 윤지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루어낸 변화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박수에는 아쉬움과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제 더 많은 부대에서 여러분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윤지수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오후 윤지수는 조용히 부대를 떠났습니다. 특별한 환송식도 거절했어요. 조용히 와서 조용히 떠나는 것이 그녀다운 방식이었거든요. 몇 년이 지난 후 55사단은 정군 모범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성평등 문화 정착과 혁신적인 부대 운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문성재는 이제 소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항상 이야기했어요. 진짜 리더는 소리 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리더 밑에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어떤 분이셨길래요? 후배가 궁금해했습니다. 윤지수 사단장님이라고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처음 뵐 때는 민간인인 줄 알았는데 문성재가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 시각 국방부에서는 윤지수가 정군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55사단에서 받은 감사패가 걸려 있었어요. 계급장을 떼어도 나인 사람. 그 문구가 감사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대 장병들이 직접 새긴 글귀였어요. 윤지수는 그 글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말이죠.